제가 어제부로 로또를 끊고 오늘 이제 교동 김밥집에 가는데 이제 중간에 로또 가게가 있거든요. 지나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밥을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왔는데 와서 이제 길 건너에 그 전주역에서 나오면은 파출소 옆에 모자 도매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두 권을 샀어요. 두 권을 사서 뒤에 길쭉한 걸 잘라버리고 제가 머리를 밀었거든요. 세 번째 삭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삭발, 그 다음에 40 정도 됐을 때 삭발, 그리고 다시 또 10년 만에 완전히 밀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자, 넘어갑시다. 신문으로. 좀 지난 신문, 6월달 신문을 보다가 다시 노회찬 의원 자료가 나와서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저는 저는 그냥 권력형 살인이라고 보거든요. 권력형 살인. 그리고 이제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김영철 씨, 북한의 김영철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김정은 이후를 준비하는 중심 인물이 아닐까라는 그냥 그런 느낌이 와요. 김정은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이 김영철 얘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그때 남쪽에서 천안함 주범이라는 사람 저 김영철입니다. 웃으면서. 자기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 훈련 중에 미군 잠수함이랑 부딪혔다.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그 전두환이 5.18 이후에 아웅산 테러 있었고 뭐 그다음에 칼기 폭발 사건 있었잖아요. 이것도 다 자작극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과 이권을 위한 자작극, 살인, 국민 살해, 국민을 이제 그때는 개, 돼지보다 더 못하게 봤던 때죠. 지금은 뭐 개, 돼지 수준까지 이제 올라간 거고 뭐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 옛날 신문들 이렇게 지금 4월달, 6월달 신문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신문 그 시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이제 넘어갈게요. 장자가 예전에 그 자기 금은부화를 잃어버린 부자한테 했다는 말이 천하를 천하에 숨겨두면 훔칠 수 없다. 훔쳐갈 수 없다. 이게 블록체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노회찬 의원 사건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생활 보호를 주장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생활 보호를 주장할수록 더 착취당할 가능성이 생겨요. 그냥 오픈을 하고 그 대신 자기가 떳떳하게 살아야죠. 자기가 비리를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보통 사람들한테.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도 계속 선전하던데, 걸으면 뭐 아메리카노를 준다거나 돈을 주는, 걷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런데 이런 게 이제는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그 보험료, 건강보험료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문화센터에서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하는 거를 그 보조금을 국민건강보험 그 재단이라고 그러나요? 공단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또는 국민연금 이런 데서 보조해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것도 블록체인이 발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어느 만큼 걷고 있다 이렇게 휴대폰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걷고 있다, 운동하고 있다, 러닝머신 위를 달리고 있다, 또는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춤을 추고 있다 등등등. 그런 모든 활동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봤을 때는 의료 지출을 줄여주는 행위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고령사회가 될수록 자기 스스로 이제 또 호르몬이 우리 면역력에 주는 역할, 운동이 우리 몸에 주는 역할들이 다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대충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기 몸을 잘 건강하게 하는 만큼 보험료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건강하게 하는 그 활동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그 보상이 주어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좀 건강하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국민배당, 국민기본급 같은 것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기가 아파서 계속 병원에 누워 있게 되면은 그 병원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당금이 나오더라도 쓸 수가 없죠. 제 생각에는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주고서 뺏어간다기보다는 활동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2016년부터 했던 얘기거든요. 활동권 보장으로 간다. 즉 생활하는 만큼 지원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것도 똑같은 활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레저 스포츠를 즐겨요. 그럼 그거 똑같은 활동이에요. 살아있는 한. 그럼 그 스포츠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똑같은 활동인 겁니다. 그 존재 비용이 나가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국민기본급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꾸준히 쌓이고 그럼 그 돈이 쌓여서 친척이 가져가고 그런 개념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건 너무 많이 돈이 들기 때문에 활동 비용, 생존 비용 개념으로 나갈 거라는 것이죠. 근데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안 주고 이게 블록체인으로 그것이 측정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럼 그것이 뭐 차별이냐 아니냐. 근데 그것이 차별이 아니게 돼버려요. 왜냐면은 좀 가족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뭐 우리 가족에서 뭐 공부 잘해서 대학 가면 대학 학비 대주고, 비디오 가게 차리면 비디오 가게 보증금 대주고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누워 있으면 병원비 대주고 이런 개념인 거죠. 약간 가족 개념인 거지 이게. 그 한정된 자본을 어떤 박애의 관점, 사랑의 관점에서 나누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인공지능은 제가 계속해서 세 가지 분야로 침투한다고 그랬어요. 넘버 1 병원, 넘버 2 전쟁터, 그러니까 킬링 머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육이죠. 거기가 수요가 많아요. 교육은 단가가 좀 낮은 반면에 수요가 많고, 여전히 이제 국제 분쟁에 있어서 킬링 머신이 필요하고 무기 거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병원이 가장 돈이 많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신문 비전을 올리게 되면서 저도 요즘에 뭐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페이스북을 잘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아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제 SNS를 좀 안 하는 추세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으로 살기 열풍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로 살기 열풍, 자기 자신으로 살기. 그래서 밥도 혼자 먹고 혼밥 혼술이, 저는 혼자서 영화 보는 걸 또 좋아하거든요. 네, 좀 영화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SNS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페르소나, 사회적으로 내가 보여지고자 하는 인격 있죠. 그런 거를 할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유행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페르소나를 내려놓고, 또 누군가가 부탁하면은 이제 요즘 사람들은 거절에 익숙해요. 예전에는 그 거절하기 힘들어 했는데, 저도 이제 거절할 건 좀 거절을 해야 되는 과감하게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약간 호구성이 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더 공적으로 좀 탄탄하게 제가 계획하는 어떤 그 인생의 비전에 맞게 이제 자를 건 자르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음, 지난해 1917년에 우리나라 그 50대, 60대 베이비 부모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몇 퍼센트지? 한 50%는 돼요. 50%, 60% 되는데, 그러니까 50대, 60대 자영업 창업자가 전체 창업자의 50%, 60% 되는데 그 50%, 60%된 50대, 60대 창업자 중에 또 65%가 휴업이나 폐업을 했어요. 어, 그런데 문제는 그 휴업이나 폐업한 사람들이 평균 7천만 원씩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자산을 계산해 봤더니 그게 5천만 원이었거든요. 일본은 5억이요. 지금 굉장히 어, 파산한 사람들, 파산한 노인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요. 빨리 어떤 SOC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좀 부끄럽지 않게 자존감을 살려주면서 어떤 활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빨리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탑골 공원만 계속 늘어나고 노숙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노인 파산자들, 어떤 독거노인, 고독사 이런 거를 대비하는 뭐 사회적 건축, 마을 동아리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한국인은 나이는 오래 사는데 기대 수명은 OECD 평균보다 높은데 자기가 건강하지 않다고 여기는 비율이 가장 높고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고 이게 그러니까 헬조선의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한국은 지금 OECD 중에서 헬조선의 느낌이 수명에 비해서 우울하게 자기 생을 보내는 기간이 너무 많고 그 비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자, 이마트에서 자체 캐릭터를 개발해가지고 일렉트로맨이라고 해서 이제 영화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이마트도 지금 나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캐릭터 뭐 이런 쪽으로 도움이 좀 되겠죠. 이것도 하여튼 거대한 문명적인 흐름이에요. 저번에 SK건설 왜 안전을 살짝 포기하고 설계 변경을 해서 이득을 보기 위한 관행이 건설업계에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한 몇 년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지진이라든가 자연재해가 더 심해진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그 안전 설계대로 재료를 다 써도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최초의 안전을 담보한 그 설계에서 뭘 좀 빼버리니까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지금은 건축이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 강하게 해야 되고 뭔가 자재를 빼돌리기 위한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절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심해지기 때문에. 자, 제가 계속해서 한국의 게임 산업하고 엔터테인먼트가 강화될 것이다. 6차 산업은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글로벌하게 확장성이 약하고요. 근데 이제 이 NC소프트에서 지금 AI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NC소프트 이게 주목해야 될 기업이 저는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게임으로 출발한 회사가 삼성을 능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개발에도 지금 AI 기술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미 그 인력 감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연구 인력은 좀 늘어나고 있고, 가상현실 게임으로 가상현실 게임 도시 같은 거,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도시 또는 에듀테인먼트 도시가 가상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우주를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교육도 사실은 하나의 우리가 공부라는 것도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성이라든가 뭐 저기 은하계라 안드로메다라든가 이런 데를 가상현실로 내가 우주선을 타고 여행할 수 있는 것, 그 가상 에듀테인먼트 공간이죠. 이제 가상 게임 공간, 그 게임의 도시, 그리고 나랑 취향이 맞는 사람이 한국에는 없는데 저 아프리카에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번역을 다 해주게 되고, 그 가상 현실 안에서는, 그러니까 전 세계인하고 친구가 되고, 가상현실 속에서 동아리가 생기는데 이 동아리원이 전부 다 국적이 다르고 가상현실에서만 모여서 활동하고 막 이런 일까지 이제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AI 기반으로 이 게임 산업이라는 것은 완전히 글로벌하게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넘어가고, 자, 불평등의 심리학인데, 불공정이 그 월급 주는 거, 밥을 떠먹이는 거, 그다음에 불공정하게 차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신체에 있는 도파민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강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가 수명은 긴데 우리 한국이 우울감하고 건강도가 떨어지는 이유가요. 이게 불공정과 차별이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려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 미국 이런 데서, 미국의 이제 로저 굴두라는 사람은 유령 위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안양 YMC에서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했는데, 심리적인 썰렁함, 따뜻한 인간관계가 없을 때,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나 또는 존재가 없거나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빙하기가 왔다라고 우리 몸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게 유령 위장이에요. 그래서 주상윤이라는 작가가 허기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허기가 지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우면 더 이상하게 허기가 지는 거예요. 사람이 외로우면, 사랑을 못 받으면. 그게 썰렁해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탄수화물을 더 먹고 이렇게 웅크려 있어야 된다라고 느끼는 거죠. 사회가 썰렁할수록. 그게 바로 정서적인 허기죠. 자, 영국 노팅엄 대학교 명예교수인 리처드 윌킨슨이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이제 그 우월감과 열등감의 부익부 빈익빈이 생긴다는 거죠. 우월감과 열등감, 이게 도파민의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과 비만과 질병의 확률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저소득층에. 그래서 런던에서 이제 지하철 노선으로 쭉 외곽 지역까지 기대 수명을 연구해 보면은 집값이 비싼 데 사는 사람이 오래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명이 더 짧다 이거예요. 이 심리적인 영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영양제를 하나를 더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불공정이 사회에 주는 피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코티솔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그 수치가 높단 말이에요. 이게 심리적인 허기인 거예요. 허기 사회인 거예요. 이게. 물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문화예술적인 복지 같은 게 주어지면 예방이 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공교육 현실 아시죠? 문화예술 복지가 없잖아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우리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듯이 국영수사과가 주요 과목이 돼서는 안 되는 건데, 평생 즐기는 그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학습만 필요한 게 아니라 평생 놀이가 필요하고 평생 운동이 필요하고 평생 취미가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즐기는 평생 레저가 필요하고 음. 그런 교육이 없이 불공정한 사회로 쭉 갔을 때에는 이상하게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병원비만 들게 되고 이게 국가의 그 어떤 의료 재정의 적자를 계속 불러오게 되는 거죠. 불공정 사회. 이 부분은 제가 칼럼으로 좀 더 한 번 더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관을 하고 이 신문은 자 소득 불평등. 자, 이 도표가 뭐냐면은 보이죠? 소득 불평등이 낮을수록 건강 악화가 약하단 말이에요. 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그 이상하게 몸이 아픈 사람들이 그 사회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미국이 굉장히 소득 불평등이 높고요. 미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거 아시죠? 네. 굉장히 그 이상하게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한국은 이게 건강 지표가 낮아지는 게 이게 호르몬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불공정 차별에 대한 그 어떤 화병이 생기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는 소득 불평등이 차이가 적기 때문에 주로 사람들이 장수 많이 하고 건강한 거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 동물복지 얘기인데요. 개의 두뇌를 fMRI라고 찍어봤어요. 강아지, 개. 그랬더니 그리고 단어를 들려줬어요. 내가 그 차이를 인식하나 하는 걸 MRI로 보는 거죠. 그랬더니 약 200개에서 1000개까지 개가 단어를 구분을 해요. 인간의 그 목소리 다른 거. 그러니까 웬만한 의사소통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개가. 그래서 사이언스지에 어린아이의 능력 정도를 가지고 있다. 개가. 왜냐면 단어를 구분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얘가 말귀를 알아먹는지 알 수는 없는데 두뇌를 찍어보니까 각 단어에 따라 두뇌가 다르게 반응하는 게 보인다라는 거지. 그걸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구분하는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제가 좀 산낙지를 좀 물론 난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뭐 산낙지냐 삶은 낙지냐 산낙지는 안 아프고 삶은 건 뭐 덜 아프냐 의 문제. 근데 저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그 요리사들도요 고통이 적게 도축을 한다거나 이 낙지 같은 경우에도 고통을 덜 느끼게 좀 그렇게 좀 조리하는 그런 복지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횟집에서도 얘한테 어떤 약간 알코올이나 마취제 같은 거, 그러니까 좀 술에 취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좀 더 덜 아프게 해서 회를 뜬다거나 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 별 차이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생명을 존중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산낙지는 여전히 저는 좀 아, 처음부터 그랬지만 좀 그래요. 먹기가 힘들고 분명히 저는 이제 여기서도 낙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통증을 느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막 꿈틀거리는 거 한번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통증이라는 것은 이 세포 생존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통증을 안 느낄 리가 없어요. 단세포 하나도 느끼는데 낙지가 안 느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피가 흰색이라서 그렇지. 우리가 피가 만약에 빨강색이면 우리는 이제
인간이 자기도 빨간색 피를 흘리니까 낙지도 굉장히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낙지의 피는 투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피를 안 흘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유럽에서는 2010년부터 문어 실험을 할 때 마취를 해서 하도록 하는 연구 윤리 규정이 있대요. 0.2%의 알코올로 마취를 하고 죽여야 할 때는 신속하게 마취 상태에서 죽이고, 그래서 낙지 요리에 낙지가 잘랐을 때 꿈틀거리는 것이 뭐냐, 신호전달의 교란이냐 통증이냐,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뭘 둘 중에 하나예요. 신호전달도 계속해서 그 전기체계가 이상할 것이고, 또 통증도 분명히 느끼는 것이죠.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강신주 씨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폭력성을 띠고 있다고. 우리가 치킨을 몇 마리 먹었냐, 돼지고기를 얼마나 먹었냐. 그럼 그거 당신이 안 죽였다고, 그거 안 죽였다고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폭력성을 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듯이 살란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의 속도라는 책이 예전에 나왔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박테리아의 이동 속도를 인간으로 비교해보는 내용이 재밌단 말이죠. 초속 1초에 0.05mm를 움직이는데, 또는 1초에 자기 몸 크기의 100배 거리를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 박테리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인간으로 보면은 1초에 우리가 50m를 간다. 그럼 초속 50m네, 그죠? 초속 50m.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 거예요, 이게. 100m를 2초 만에 주파하는 속도인 거죠. 그렇게 역동적으로 박테리아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의 속도라는 것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집신벌레 이렇게 현미경을 보면 엄청 빨라요. 얘가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지만 굉장히 날쌘돌이에요, 집신벌레가. 보면.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주 52시간 근무 이후에, 어제는 제가 매년 35%씩 온라인 미술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그 중에서 65% 정도가 10억이 넘는 그림들이 매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10억이 넘는 그림들이 매매가 되고 있는데, 그 택시,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문화가 저녁에 근무가 끝나고 술 먹는 게 아니라 문화센터로 간다는 거죠. 취미생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성인 취미생들이. 저도 성인 취미반을 한번 나중에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인력이 증가하면서 미술용품 판매가 폭발적이래요. 미술용품 판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워라벨, 저는 워라 C라고 그랬죠. 일과 라이프 스타일이 그 연동되는 시너지가 더 중요하다. 밸런스 방식에서, 밸런스 패러다임에서 시너지 패러다임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프랑스에서 거주하는 작가 한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목수정 작가인데, 프랑스에서는 그 홈워크, 숙제를 내주지 않는 이유가 공부가 재밌어야 하기 때문에, 공부의 재미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숙제를 내주는 게. 학교 공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그 교실이 재밌게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게 프랑스 학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흥미 중심으로 간다.
핀란드에서 이슈 중심으로 지금 학과목을 폐지해가지고 신문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흥미를 끄는 이슈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동아리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빨리 교육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아까 이 불평등이 사회의 건강을 악화시킨다. 그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건강을 악화시키는 거. 또 하나의 도표가 이 피케티가 이제 한국에 왔었잖아요. 피케티가 한국에 왔었는데 도표가 소득 불평등 곡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소득 불평등인데 성인 1인당 실질 소득 증가율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약 40년이네. 36년간의 곡선인데 한번 보세요. 이 곡선이 뭐냐면은 그 상위 1%가 차지하는 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곡선이에요.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나죠. AI 로봇 때문에. 코끼리가 이렇게 코를 이렇게 치켜들고 있는 모습이래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코끼리 눈이 있다고 생각해보고 코끼리가 코를 치켜들고 있죠. 코끼리 곡선이죠. 이게 과도기적으로 이 상위 1% 또는 상위 0.1%의 이 부의 독점, 과도기적으로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하고 인공지능이 AGI로 증가하게 됐을 때 그 부의 곡선이 전 이제 롱테일 도표를 6개를 그려서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책에다가 이렇게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책 24페이지에다가 도표를 하나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5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몇 함수 롱테일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것만 한번 그 도표로서 예측을 해본 거예요. 그냥 이게 미래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손으로 그렸어요. 이거 어떻게 미래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예측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그리죠. 그래서 블록체인과 보편 인공지능이 되고 AGI가 되고 블록체인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익부 빈익부는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나 할까요? 저는 2050년까지라고 봐요. 2050년까지 부익부 빈익빈의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2050년 넘어야만이 제 인생 말년에나 그걸 볼 수 있게 될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미술 시장이 폭발할 때 제가 지금 그림을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려고 하는 것도 2050년까지 그 부익부 빈익빈이 극심해질 텐데 그것을 제가 한국 내에서만이라도 그것을 완화시키는 그런 예술가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머리를 밀었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서 이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뭐랄까 이게 지금 하위 90%이 도표를 내가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하겠는데 아직. 네, 제가 드디어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쪽이 갈수록 부자 집단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가난한 집단이고요. 이거 글로벌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하고 후진국에서 조금 부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중진국 이상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진국 이상의 이 많은 집단에서는 성장률이 둔화가 된 거죠. 한 50%.
된 거죠. 퍼센트니까 이게. 계속 이 성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정체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글로벌하게 그 개개인을 나눈 겁니다. 국가별로 나눈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부자는 여기에 속한 거고 가난한 사람은 여기에 속한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부자 그룹인 200%, 300% 이상씩 그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파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에서 제가 그린 도표랑 비교해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비교해서 미래인문학을 다시 쓸 때는 비교한 도표를 다시 한번 그려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리면 이 두 도표를 제가 한번 결합시키는 것이죠. 이거는 역함수 롱테일 도표로 그린 거고 이거는 이제 소득 도표로 그린 건데 이 소득 도표가 향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파도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파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미래로 갈수록 이 파도가 이쪽으로 확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나미처럼 생각하면 돼요. 쓰나미가 났을 때는 여기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진국 이상의 소득이 급속도로 다운되는 거예요. 이게 지진이 난 거죠. 그래서 중산층이 망가지는 현상이 앞으로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당분간 여기가 쭉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쭉 내려가고 여기는 원래 못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여기는 뭐 그렇게 내려갈 필요가 없어. 조금씩 조금씩 여기는 성장하고 여기만 쭉 내려가고 중산층이 쭉 빨려 들어가고 여기 부자들한테 그 돈이 다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지진이 난 상황인 거, 쓰나미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거 쑥 내려갔을 때 다시 그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에서 물이 모여들게 되죠. 그리고 그게 해안가로 오면서 쓰나미가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그 쓰나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해안가, 여기가 해안가라고 보면 되고, 다시 이렇게 해안가로 밀려드는 방식으로 이 곡선이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이죠. 다시 부가 평준화되는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평형을 부익부 빈익빈이 이 구조로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산층이 망가지면은 부자들도 결국에는 물건을 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이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마지막에는 이렇게 완만한 곡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확대해서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맨 마지막 도표의 6번에 여기다가 이렇게 보여요. 블록체인 효과로 롱테일이 굵어진다. 처음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심해지다가 저성장기에 아주 심해지고 아예 그냥 영세 기업들이 다 망해버리고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그 영세 기업들을 다 흡수해서 그 역할들을 다 인공지능 로봇한테 또 시키게 되고 서비스까지 다. 그러다가 다시 그 부는 반작용으로 평준화되는 그렇게 돼가는 도표를 한번 또 나중에 시간 내서 그려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오늘 이상입니다.